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출발을 합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지만은 이번만큼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약한 처지에서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도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자신의 속을 털어놓고 각각의 패를 꺼내가지고 견주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번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합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용 가치를 아주 낮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보는 사람들과 지금 만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폼페이오, 볼턴, 트럼프, 이 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전해준 이야기, 즉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경제 발전으로 나오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믿고 접촉을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볼턴은 작년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은 1년 안에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1년이란 근거가 뭐냐? 하니까 볼턴은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한테 전해주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물었더니 1년 안에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다른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준 말을 믿고 했더니 속았다 하는 이야기를 넌지시 그렇게 한 것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석에서는 한국 측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볼턴, 트럼프, 이 세 사람이 지금 보내고 있는 사인은 분명합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그러면은 제재 풀어준다. 이런 입장이고,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할 테니까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입장이니까 도저히 지금으로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접점을 만드느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공을 받았어요. 공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미사일 그리고 핵실험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겁니다. 경제 제재 플러스 군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협안을 내는 겁니다. 타협안. 타협안은 어떤 것이냐? 우리 핵 폐기한다. 핵 폐기하되 중간 단계로서 일단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 동결하겠다는 것은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농축 생산 시설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 그 다음 플러스 신고하겠다. 이 정도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예컨대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가 그 정도 하겠느냐는 거죠. 영변은 물론이고 영변 이외에 있는 우라늄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동결하고 신고하겠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또는 한국의 대북 지원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이것은 미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엔이 불가능합니다. 유엔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니까 해제를 할 때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별도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려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트럼프 합의에서는 결국 트럼프의 페이스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큰 틀의 합의가 될 것이고, 그 부분적으로 뭐 어떤 노력을 해본다든지 하는 이런 별 의미 없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거북할 겁니다. 폼페오, 볼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특히 볼턴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아주 시나리오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볼턴은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정의용 특사가 와가지고 작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전후 좌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김정은 만났겠다 라면서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한 북핵 문제를 수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볼턴은. 그래서 볼턴은 이 회담을 깨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비아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북한을 화나게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고 했더니 또 북한이 교묘한 답장을 보내고 판문점에서 김정은, 문재인 깜짝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트럼프 또한 회담을 깨놓고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하나 놓쳤다 해서 서운한 마음 있던 차에 다시 6월 12일에 만나는 걸로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작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6월 13일에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거의 전패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이용한 거죠. 크게 이용해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이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이용했으니까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로 크게 당할 날이 올 겁니다. 크게 당할 날이 올 건데 그 시간을 자꾸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싱턴에 무리해서 간 거 아닙니까?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는 대통령이 빠진 행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폼페오는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계속 지금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거듭 FVD를 강조했습니다. FVD는 뭐냐 하면은 Fully Verifiably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이게 요새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만은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욱 큰 평화, 재래식 위협도 감소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한반도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국제적 연대를 우리가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최대한 경제적 압박은 가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김정은을 독재자로 부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난 그런 적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트럼프가 김정은을 사고 도니까 국회의원이 좀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VOA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요새 최근에 그만둔 사람, 한 2년 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인터뷰를 실었는데 여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셉 윤 씨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것에 앞서 그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이가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고 김 위원장은 경제 완화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모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에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제재 완화를 대가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셉 윤 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VOA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포괄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고, 검증, 가능한 동결, 로드맵 등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미국 측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문서로 된 합의나 매우 좁은 의미의 것이라면 미국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포괄적 합의라고 문서로 해본들 그게 의미 없고 그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문서로 북한과 핵 폐기에 대해서 합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15년 9월 19일 육자회담 합의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하지. 예컨대 모든 핵시설 동결한다. 그 다음에 IAEA의 사찰을 받겠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조셉 윤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과연 믿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셉 윤 씨는, 저는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있으며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김정은이가 핵 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미국 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만나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김 위원장 역시, 조셉 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거래 조건이 괜찮으면 집을 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내주고 노숙자가 될 용의도 있다와 같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도 자신의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부를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단정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도 고민하고 있다. 다수설은 김정은이가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도 아마 제거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구나. 지금 비자금은 바닥이 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지방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는 민심이 흉흉하다. 과거처럼 100만, 200만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은 이제 인민들이 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죽을 길을 선택할 거냐. 그때 되면은
또 그때까지 가도록 압박을 최대한도로 했을 때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 지금은 김정은도 모른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자기가 핵 폐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저는 정확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장엽 선생의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에 몰리면은 당시는 김정일이 있을 때입니다. 김정일이가 도발을 할 것이다, 핵무기를 쓸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는데 그게 다 헛된 걱정이다. 왜냐? 김정일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왜 자기가 죽을 짓을 선택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의 하루하루는 행복하기 거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고 2,500만이 불행한 그런 천국에서 사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죽을 길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도록 압박을 하는 데까지 가보면은 김정은이가 의외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